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제 아내랑 모처럼 봄나들이 삼아 대전에 일찍 나왔어요. 제 아내는 지금 이 근처에 지금 동학산가? 거기 가 있고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이따 만나서 또 같이 데이트하고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올 절 처음 보시죠? 굉장히 화가 나시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 증권사 다닐 때 고객들이 상담 전화가 오면 안내하는 분이 다 저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아주머니들은 100% 찾아오세요. 그리고 와서 100%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한테 오디오만 주시고 비디오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보고 그냥 김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기 시골의 낙도에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 정도로 그냥 꽤 열심히 했다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쪽 그룹이 더 성공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는 진짜 서울대를 가신 분들이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사람 정도고요. 또 그리고 근데 안면은 그래요. 성공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공은 영원한 진행형. 저는 이 정도도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57세거든요. 영혼 없는 리액션은 너무 그냥 성의 없이. 절대로 적은 나이는 아니고요. 그건 제가 한국을 나와서 제가 이민 20년을 마치고 제가 캐나다에서 아미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증권회사에서 참 괜찮았었고요. 캐나다라는 곳을 이민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특히 아메 같은 거는 관심도 없었고요. 아주 제가 싫어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IMF라는 커다란 태풍에 휩싸이면서 모든 거를 다 잃고 캐나다라는 곳을 가게 됐고 거기서 제가 아메를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벌써. 그 20년 중에 처음 6년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내가 가장으로서 내 아내와 아이를 또 내 남은 삶을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찾느라고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서는 저는 무능력자였어요. 일단 언어가 안 되고요. 언어가 안 되고 기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사회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희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인구는 한국의 반밖에 안 되는데 땅은 100배가 넘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가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처자식을 같이 먹여 살리고 난 또 한국을 되게 오고 싶었거든요. 언제나 한국이 그리웠어요. 한국을 떠나긴 했지만 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을 보고 한국의 주식을 바라보고 한국 뉴스를 꼭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니까 몸만 거기 있었지 마음은 늘 여기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특히 저를 너무나 평생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한국을 오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는 처자식이 있고 여기는 어머니가 있고 나는 왔다 갔다 할 능력은 안 돼. 상황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몸은 거기 있었지만 언제나 한국을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죠. 초이스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 일밖에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죠. 제일 레벨이 낮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6년 동안 물론 놀지만은 않았어요. 맨날 일을 했죠. 밑바닥 일을 했죠. 6년 동안 저는 늘 최저임금을 받았죠.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한국에서 있던 생활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날 아니까. 그렇게 6년을 최저임금을 받고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나는 한국을 들어올 수가 있지? 처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가 있지? 어머니한테 분명히 내가 성공해서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한국을 떠났는데 그 집꼴로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와봐야 어머니의 또 근심밖에 안 될 거고. 그러다가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됐어요. 참 희한한 경로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증권사에 다닐 때 저랑 제일 친했던 후배가 일 끝나면 늘 룸사롱과 노래방을 돌아다녔던 제 친한 후배가 있었어요. 정말 반문화에 돈 기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친구는 IMF 터지고 회사가 망하고 거지가 되고 저는 캐나다를 택했고 이 친구는 여기서 아메이를 택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고생하던 6년 동안 여기서 아메이로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얘는 한국에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다이아몬드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거기서 뭐하고 살아? 나 와서 보면 기절할걸? 와서 보고 기절했어요. 왜
형이 여기서 이러고 사는지. 방법이 없다, 나는. 미치겠다. 그냥 이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삶을. 구차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형, 아메이 해봐. 이게 저의 아메이의 처음이었어요. 야, 뭐 그런 걸 하냐, 여기서? 여기 교민 몇 명 안 돼. 성공했던 사람 한 명도 없고, 여기 상상을 해봐라. 여기 복명동 주민도 안 되는 교민을 가지고 내가 뭘 성공을 하고, 여기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나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떠났어. 어쨌든 형 똑똑하니까 책 보면 알겠지? 그러고서 떠났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다가 남해 세탁소에서 최저임금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을 때 그 책을 보기 시작하다가 꽂혔어요. 사진 한 장 잠깐 볼까요? 저의 아메이는 철저하게 이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감춰진 그림,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안에 요런 숨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배달을 해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동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시애틀로 출장을 가다가 우연히 이 차가 서 있는데 길가에 갑자기 쑥 지나가서 보는데 저 안에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찍은 거예요. 왜 내가 수백 번을 봤던 로고인데 그날 이게 눈에 보였지? 그때부터 저는 이걸 보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도 병에 걸리셨어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안에 이런 것이 숨어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저희 아메이는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나한테 수없이 지나갔었고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딱 밝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메이가 그랬어요. 전혀 관심이 없던 아메이, 이름도 싫었던 아메이. 이름이 싫었어요, 저는. 아메이가 뭡니까? 이름이, 회사 이름이.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아메이가 이해가 됐어요. 이거 나 같은 사람한테는 딱이네. 내가 원하는 게 이 안에 있구나. 나는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영학 대학원 석사고 증권사에서 13년을 근무했고 평생 돈 쪽으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개념을 몰랐을까? 전혀 몰랐던 또 다른 경제 개념이었어요. 딱 꽂히고 나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때 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캐나다 땅이 한국 사람이 없고 넓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내가 아메이를 몰랐을 때는 싫어했는데 아메이가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아메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이해만 시켜준다면 나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저가 아메이를 시작한 이유가 이해였고요. 이거를 시작하기 싶은 자신감이 생긴 게 바로 이해였어요. 이건 파늘고 부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는 거구나. 이 사업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이해를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퍼펙트했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이해한 아메이 사업은 이론상으로는 이런 비즈니스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상적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또 하나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 색깔과 아래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둡고 하얗죠. 근데 사실은 정답은 똑같다예요. 똑같은 색깔이 중간에 이렇게 허연 게 하나 있으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편견이라는 거죠. 정답은 진실은 같다지만 안 같아 보이게 하는 게 편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의 편견. 그렇다면 똑같은 걸 똑같다고 설명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사업이 사람들의 편견이 많지만 나도 있었지만 내가 이해가 되고 편견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왜 말을 못해? 당당하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누구를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고 진실을 감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거라는 어떤 개념을 이런 거라고 제대로만 이해시키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겠구나. 머리가 없으면 못 하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오시다는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머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용기도 있으셔야 됩니다. 머리는 있어. 이해됐어. 괜찮아. 근데 용기가 없어 못하는 분들 많아요. 결국 아메이 사업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서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되시거나 이 사업이 뭐다라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 한번 내가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옳은 길을 가련다라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업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나가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나는 지금 이대로 살면은 죽도 밥도 안 돼. 한국도 못 돌아가고 영원히. 아내한테는 최악의 남편이 되는 거죠. 제 아이한테는 최악의 아빠가 되는 거고요. 한 남자의 삶으로서도 저는 최악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평생 남의 빨래만 하다가 백인들의 빨래. 제가 한국에서 빨래를 해봤겠습니까? 전 자가용 기사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억대 연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남의 나라 땅에서 백인 거지들 빨래를 빨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느니 이거 하자. 내가 보니까 나 머리 나쁜 놈은 아닌데 사업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야. 단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만 하면 돼. 본질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의 본질. 그렇게 해서 저는 2002년 9월에 처음으로 가입을 합니다. 한국으로 전화 걸어서 제 후배한테 야, 책 읽었어.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가입을 해야 돼.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 몰라. 몰라.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스폰서를 찾아야 돼. 스폰서 어디 있지? 몰라. 그래서 제가 캐나다 본사로 전화 걸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나 가입하고 싶은데 스폰서 소개시켜달라.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고, 없으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소개시켜달라. 찾아보겠다. 그리고 일주일 그 대신에 그랬어요. 전화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메일로 하자, 서로. 그래서 회사에서 이메일로 저에게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아메하는 사람이 없다. 대신에 비슷하게 생긴 중국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라. 그래서 홍콩 사람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는 순간 알았죠? 다시는 통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걔도 영어 안 되고 나도 영어 안 되고 우린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힘들게 저희 집에 주소를 알려주고 그 친구가 저희 집 와서 저를 가입시켜주고 걔는 또 떠났어요. 아메이 해보라는 후배는 책 주고 떠났고요. 가입시켜준 그 제 스폰서는 가입시켜주고 떠났어요. 솔직히 필요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요, 서로. 저는 이제 책 한 권이 덜렁 남아있고 저는 아메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하고자 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거기 인맥도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추잡하게 살아가지고 거기서 추하게 살아가지고 완전히 핫바리 인생을이잖아요. 남의 가게에서 최저임금 받고 빨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교민사회에 나가지도 않아서 창피해서. 근데 내가 살 길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전화를 다 걸었어요. 친한 사람도 하나도 아니에요. 다 그냥 지나간 6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같이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차 한잔 한 적은 없지만 얼굴 보면 지나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정도가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아시는 분? 우리 같은 동네에 있는 한국 아저씨? 이름도 잘 모르지만 누구 아빠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 쭉 20명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메이를 도전하기로 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냥 이대로 죽는 것도 한심하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차피 무서운 거 될 일을 한번 해보자, 될 일을. 그리고선 그분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왜 전화가 왔는지, 이 사람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날짜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괜찮으세요? 수요일 날 괜찮으세요? 다음 주 괜찮으세요?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명의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그 달로. 제가 아까 제 사진 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계획표 같은 게 나오죠? 그게 제가 가입한 그날 제가 작성한 계획표예요. 회원번호 나오고, 홍콩 사람 떠나고, 나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2002년 9월 5일이었고요. 326만 7125번이라는 번호가 나왔고요. 아메이 회원번호가. 이제 저한테는 책 한 권이 딱 나의 스승님이고, 내 모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명의 잘 알지 못하는 명단,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을 불러서 계백장군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남편 없다고 생각해라. 3년 동안 아빠 없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3년 동안 한국 못 나갑니다. 왜? 저 3년 동안 뭔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뭐 챙겨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이 일은 너무 무서운 일이라서 딴 거 신경 쓰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빨리 끝내려고 해요. 너무 무섭고 힘들 것 같아서 화끈하게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선 계획표를 제가 그날 세운 거예요. 2002년 9월 5일 날 가입.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를 마지막 줄을 잡았어요. 2005년 9월 5일 날. 저 회계년들 몰랐어요, 그때.
3년 뒤에 무조건 다이아몬드 끝낸다. 그때가 이미 나이가 43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진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자신도 없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세상에 3년 동안 미친 듯이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봤던 책에는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3년을 잡았어요. 자, 오늘 가입했어. 3년 뒤에 무조건 다이아몬드 끝내. 그러면 2년 뒤에는 에메랄드는 끝내야 되겠네. 1년 뒤에는 PT를 끝내야 되겠네. 그럼 앞으로 6개월 뒤에 난 SP를 가야 되겠네. 저는 이제 급해졌습니다. 계획을 거꾸로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6개월 뒤에 SP를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집니다. 3년 뒤 다이아몬드는 다 헛꿈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20명에 초대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 거죠. 책을 보고 이해하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보드를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 한 명씩 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이러저러 해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걸로 인생에 쇼부를 한번 걸고 싶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렇게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난 당신이 필요하다. 나랑 같이 여기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20일 동안의 사업 설명이 끝났을 때 2002년 9월 5일 날 가입하고 9월 6일부터 사업 설명을 해서 9월 말일 날 20명한테 사업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 8명의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임무를 줬어요. 당신이 도와줄 게 하나가 있어. 전 제품을 다 바꿔라. 시간이 없다 내가. 난 6개월 뒤에 SP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해한 이 아메이 사업이 애용자 네트워크가 만들어가는 사업이더라. 그래서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제품을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디시드랍 하나 바꾸는데 화장품 하나 바꾸는데 이튼 거 다 쓰고 바꾸고 이래갖고 시간이 없다. 바보 아니냐. 어차피 사업인데 성공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그거 잔돈 아끼다가 이거 늦추는 게 낫겠어? 날 믿고 전 제품 다 바꿔. 우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하나하나 바꿨을 시간이 없어요, 여보. 전 제품을 당신이 다 바꿔줘. 그리고 써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화장품도 얘기해주고 세제도 얘기해주고 비타민도 다 먹어보고 나한테 여러 개 얘기를 해줘. 나는 사업을 뛰어다닐 테니까 당신은 제품을 빨리 경험을 해줘. 그거 자신 있다. 대신 돈을 달라. 없다. 마이너스 통장 제도를 한번 발행해보자. 그래서 380만 원어치를 지릅니다. 가입하고 그 다음날 우리는 첫 주문 380만 원어치를 삽니다.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 스폰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스폰서랑은 얘기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제 생각이었어요. 성공할 거라면 사업답게 합시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전 한국에서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투자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 첫 달에 8명의 파트너가 생겼고, 첫 달에 12%를 합니다. 100% 자가 구매로 12%를 합니다. 제 아메 인생에 369는 없습니다. 첫 달 12%를 하고, 전 제품이 다 집으로 들어오고, 빚이 한 400만 원 가까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는 8명의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리고 첫 달 끝났을 때 8명의 파트너를 다 만나서 같이 다 우리 집에 모여서 당신들이 나를 믿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부터 내가 앞장서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저희 집은 홈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입 두 달째부터 저희 집은 홈미팅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만 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고 비타민도 모르고 화장품도 모르고 세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책봉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분이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내용을 갖고 또 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왔다 가면서 그래 오늘 잘 왔다 갔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대를 준비하듯이 관객들을 상대하듯이 그들이 만족하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저희 집 홈미팅이 시작되고 순탄하게 잘 됐다 1번, 그지가 됐다 2번. 그지가 됐다. 한 명도 안 오시는 분들 계시고 한 명 오신 날도 있고 관계없어요. 저는 계속 하는 거죠. 두 번째 달에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제품을 바꿔서 시작하고 두 번째 달에 저는 개인 PB가 빵이었겠죠. 개인적으로 산 건 살 수가 없죠. 이제는 다 샀으니까. 두 번째 달에는 제 파트너들의 제품 구매로 저는 15%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 그 파트너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또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면서 세 번째 달에 18%를 하고요. 네 번째 달에 21%를 합니다.
그 5번째 달에 21%를 유지하고 6번째 달에 드디어 25% SP가 됩니다. 정확하게 6개월에 SP를 딱 마감을 했어요. SP가 딱 되고 나서 마감하는 날 한국 기준으로 치면 108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선 막 감격의 눈물을 혼자 흘리는, 여기 막 축하해 주시던데, 뉴핀 되신 분들.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SP 됐을 때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 혼자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요. 그 SP라는 걸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말할 데도 없고, 축하해 줄 사람도 없고, 제 위는 다 백인들이고, 중국 사람이고,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서로 이름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기억 없잖아요. 컴퓨터로 PB를 체크를 하면서 1080만 점,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정확하게 따지면은 여기 기준으로 하면 한 1700만 점 정도 됩니다. 거기 SP는 좀 세요, 볼륨이. 막 혼자 막 너무 감격스럽고 6개월을 막 회고하면서 그러던데, 잠시 후에 정말 눈물 날 일이 발생해요. 날짜가 바뀌면서 빵으로 바뀝니다. 빵! 어떡하지? 근데요, 이게 참 웃기는 게요. 그 다음 달에,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300만 점을 하고요. 그 다음 달에 1800을 하고요. 그 다음 달에 2400을 하고요. 결국 8개월째 제가 WB를 하게 됩니다. 홈미팅이 커지면서 막 여기 분가 결국 해서 제가 13개 홈미팅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 기똥차게 잘 나가는 것 같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정말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큰 홈미팅, 분리된 13개 홈미팅 중에서 큰 그룹 순서대로 분리가 돼서 정확하게 2년 뒤에 세 그룹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집중해서 추가로 3개가 정확하게 독립을 해서 정확하게 3년 계획에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을 나온 거죠. 제 아내한테는 100일의 자유휴가를 줬고요. 무제한 카드를 주고 제 아들한테는요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에 그 집을 샀습니다. 저 아메이 시작할 때는요 3년 누가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안 되게끔 하시는 거죠. 3년 전에 그지였거든요. 3년 전에 60만 원짜리 월세 살았거든요. 정확히 3년 뒤에 저런 집 샀거든요. 차는 벤츠하고 BMW 2대가 있었고요. 근데 왜 돈이 안 된다 그랬죠? 저는 다른 일이 더 돈이 안 되던데요. 다른 일 진짜 피통 싸게 해도 안 되던데요, 돈이. 생활비가 안 나오던데요. 자, 그러면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아메이 사업은 어떤 건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사업자들한테 좀 뭔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미리 말씀드리건데, 제 아메이는 배워서 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동네에서 패싸움하면서 배운 아메이고요. 실전을 통해서만 일어난 아메이기 때문에 좀 거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랑 좀 다른 분야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의 아메이도, 실전의 아메이도 듣는 게 좀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인정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 이유도 알겠어요. 왜 그런지. 5년 전인가 6년 전에 미국에서 아메이 창업 50주년을 맞이해서 본사에서 전 미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메이가 5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메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50년 아메이에 대한 점수를 받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품에 대해서는 53%의 미국인이 이미 쓰고 있다, 좋다고 알고 있다, 기회가 되면 쓰고 싶다,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전 미국인의 반 이상이 제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럼 반은 악의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써본 적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거지 나쁘다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제품에 대해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오케이를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벤츠는 50% 넘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 제가 타본 차 중에 제일 재수없는 게 그거였어요. 저는 벤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다 벤츠 좋아하진 않아요. 다 삼성 제품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50%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 제품은 거의 퍼펙트하다고 보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는 이미지가 91%가 네거티브였어요. 사업은 싫다였어요. 그게 아메이 50년의 성적표였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도 아메이 제품, 제품은 좋은데 사업은 안 할 거야. 사업하란 말, 제품은 쓸게. 대신 사업하란 말은 하지 마. 너 아메이 자꾸 얘기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럼 계속 부정적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부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이해를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괜찮네. 뭐 나쁠 거 없네. 뭐 안 할 이유 없네. 뭐 아메 나쁜 건 아니네. 이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들 중에서 몇 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열정적이 돼요. 참 묘하게도요. 점점 알아갈수록 더 미치게 만드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들 많이 하셨죠? 어때요? 데이트 할 때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면 알아갈수록 패 죽이고 싶지 않아요? 서로? 너무 삼성 같은 대기업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나오고 싶어 하세요. 기회만 되면 나오고 싶어 하세요. 지금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율이 많은 데가 삼성그룹입니다. 공무원들은 때려치고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해요. 대기업은 가고 싶어요. 들여다보면 다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신랑 멋져 보이죠? 가벼운 살아보면 다 거기가 거기고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여기 리더님들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전 세계 한 5천 명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다 합치면 한 5천 명 돼요. 5천 명 다이아몬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식들한테 다 시키고 싶어 해요. 너무 희한하지 않을까?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면 이제 3년 전 다 겪고 고생도 했고 이미 이제 아메이를 이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자식들한테 시키고 싶어 할까? 굳이 얘는 안 해도 아메이 수입이 유산으로 내려갈 텐데. 근데 왜 사업을 시키고 싶어 할까라는 거죠. 그거는 이들이 이 사업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왜? 아메이는 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버는 일이라면 딴 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넓은 세상. 제일 큰 효과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가장 큰 경험은 가슴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가 그런 아메이 관련이 아니면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파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일에 그렇게 굳이 알려고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왜 관여를 하죠? 근데 아메이를 하게 되면요.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또 다른 자식 같아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 기본적인 내 본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본성은 뭐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우리 단체 사진 찍으면 뭐부터 봐요? 딴 거 안 보죠? 그거만 보죠. 뭐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났네,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났네, 몇 명이 죽었네, 관심 없죠, 별로. 오늘 내 발톱 부러진 게 더 아프죠?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되죠? 내 중심적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뭐죠?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게 사업으로 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이고 그릇인 거예요. 결국 아메이는 말 잘한다고 지랄맞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가요. 근데 거기서 딱딱 걸려 넘어집니다. 왜?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닌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 중에 일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점점 열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는 14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아메이 수입 외에는 지난 14년 동안 벌어본 아무 수입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해를 했을까 못해.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썼겠죠. 주제 넘게. 제가 이해했더니 이게 아메이 사업이구나. 내가 이렇게 몇 년이 걸려서 이해한 아메이 사업을 나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내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원래 이 책은 제가 한국을 작년에 9월에 들어오면서 제 캐나다 파트너들이 사장님 가시면 저희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것들을 책으로 만들 테니까 이걸 보세요라고 그 용도로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몇 권이 남길래 한국에 가서 한국 리더분들한테 제가 캐나다 떠나면서 이런 책들을 써서 저는 이렇게 나눠줬는데 보더니 이거 한국판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래서 바꿔서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에 조금 찍어보고 막 사람들이 막 안 보면은 집에 책이 쌓여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찍어보고 괜찮네? 또 찍어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평생 안 해봤던 책이라는 것들만큼 제가 이제 아메이를 이해한 거죠. 지금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물론 제 아들도 저는 아메이를 시키고 싶어 해요. 제 와이프도 제 아들한테 이걸 시키고 싶어 해요. 제 아들한테 저희 부부는 큰 선물을 했죠. 첫 번째 선물이 엄마 아빠 평생 신경 쓰지 마라. 너만 신경 쓰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는 살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너한테 아무런 부담 안 줄 거야. 두 번째는 선물은 너도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다. 평생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선교사 하고 싶으면 선교사 하고 음악 하고 싶으면 음악 하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라고 살 필요는 없어. 엄마 아빠가 만들어놨어. 세 번째 선물은
네 자식을 위해서 너 돈 벌라고 애쓸 필요 그 네 자식 것까지 엄마 아빠가 다 해놨어. 이게 저희가 만든 선물이에요. 물론 걔도 고생했을 거예요. 처음에 아마 아까 저 사진에 보면 이렇게 보드에다가 제가 뭐 제 아내한테 썼던 글 나오는 거 보시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는 미팅을 가야 됐고요. 10년 동안 저는 결혼기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제 아들 생일날 제 파트너 아들의 생일날 가서 파티를 했었고요. 제 결혼기념일날 제 파트너의 결혼기념일날 가서 축하를 해줬었고요. 제 아내가 아파도 저는 지방 출장을 갔었어야 됐고요. 정말 쳐다도 못 볼 만큼 바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외로웠겠죠. 근데 그 아들도 뭐 우리 옆에서 안 챙겨도 잘 크던데요.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 상대 갔고요. 이번에 걔는 기숙사 들어갔고 제 아내랑 저랑 이제 한국을 나온 거고요. 자, 이 열정적이라는 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해가 중심이 안 되면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없이 열정적인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왜 기독교도 그런 거 있죠.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막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끌고 다니면서 전철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싫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막 노래 부르고 방언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메이도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열정적인 거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제 이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이해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실제 이 사업을 뛰어들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느껴가면서 더욱더 열정적인 사업자로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을 한번 볼게요. 본질. 아메이 사업은 본질이 참 못 가요. 왜 사람들은 제품은 좋은데 사업은 하지 마. 사업은 안 할 거야. 사업 얘기하지 마. 왜 그럴까요?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런 거 못 해. 왜 그럴까요?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은 뭐냐? 본질이 뭡니까? 이 사업의 본질. 한 가운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한 가운데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뭘까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실 수가 없으세요. 겉으로 성공하는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성공 못 하십니다. 왜?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핑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돕는다라는 단어죠. 이거 people은 뭘까요? 국민이나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영어에서 people 그러면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the other people을 그냥 people이자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고요.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본질이에요. 근데 왜 아메이 사업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운 오리새끼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아메이를 한다는 사람들이 헬핑 피플이 아니고 헬핑 미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나 PB 올려야 되니까 제품 좀 구매해줘. 나 성공해야 되니까 네가 내 밑에 들어왔는데 회원이 돼줘. 상대방이 이렇게 느꼈다면 이거는 꼴 보기 싫은 아메이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이니까 한 번 해줄 수 있겠죠. 거절하기 힘드니까 가입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사람 아까 개인적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은 내가 제품을 쓰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면 이걸 안 해요. 그들이 제품을 바꿔 쓰려면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야 기꺼이 제품을 바꿔 쓰고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져야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네 밑에 들어가서 너 잘 되게끔 내가 왜 싫어? 나 이 제품 잘 뭔지도 모르는데 너 점수 올리려고 사기 싫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들을 아니고 왜? 우리는 자꾸 나의 성공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뭐냐면요. 남을 먼저 성공시키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중심이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먼저가 돼야 성공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헬핑 피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건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헬핑 피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 힘이 뭐냐면 사업적인 지식과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사업자로서 이 꼴 저 꼴 다 겪어보는 거예요. 뉴트릴라이트도 공부해보고 데몬도 해보고 화장품도 해보고. 왜? 소비자들한테 너보다 훨씬 나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나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봐라고 이건 안 된다는. 이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걸 내가 왜 써야 되지? 너한테 좋다고 내가 왜 써야 되지? 내가 아메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해. 아니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헬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으로 지식과 경험을 여기서 훈련하고 사업자로서 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날을 대비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아메이의 문제가 뭐냐? 이건 한국 아메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아메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업의 기회이기도 해요. 한국 아메이를 제가 보면 지금 1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100만 명. 올 현재 아메이 회원번호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50만 명은 자기가 회원 가입한지를 몰라요. 자기 번호는 모르는 거. 내가 가입을 했었나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죠? 가입은 돼 있어. 누군가에 의해서. 야! 주민번호 빨리 보내. 왜? 알 거 없어. 빨리 보내. 이렇게 해서 가입된 사람들 많아요. 50만 명은 그 다음에 갱신 안 합니다. 제품도 안 썼고 이런 데 가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메이 회원이에요. 1년 지나면 사라질 분들이세요. 50만 명 남은 중에 1, 20만 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 한두 가지 쓰려고 그냥 제품 가입하신 분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만 쓰려고. 정수기 필터 주문하려고. 나머지 1, 2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정도는요. 이런 데 와서 조금 긍정적이라서 와봤다가 멀어서 날씨 더워서 남편이 못하게 해서 공부하기 싫어서 친구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거절당해서 상처받고 더러워서 뭐 이러면서 그만두신 분들이세요. 나머지 10만 명 남았어요. 100만 명 회원 중에 10만 명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데 미팅을 1년, 2년 꾸준히 나와서 사업자로서의 이 숙성 과정을 겪어나가신 분들이 3, 4만 명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100만 명의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중에 3, 4만 명 정도가 이런 데서 제대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간다고 봤을 때 남들은 100만 명이 다 아메이 해외 사업자인 줄 알아요. 왜? 얘기를 해보면 다 그래. 우리 신우이가 옛날에 했다가 말았는데 뭐 어때서 그만두고 내 동생이 어떠다 말았는데 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라지신 분들이거든요. 치약만 남기고 사라지신 분들. 꼭 치약만 남기고 사라져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 97만 명이 아메이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이 3만 명이 아메이의 본질입니까? 이게 본질인 거죠. 이 본질을 하는 사람은 보기가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97만 명의 비본질의 사람들을 보기는 너무 흔한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아메이가 그들로부터 느껴지는 그게 아메이인 거예요. 비본질을 보고 본질을 규정해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마치 바람 피우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나 교회 안 다녀. 목사가 바람 피대 신문 보니까? 목사가 다 바람 핍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혼이 결혼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 결혼을 왜 한 겁니까? 근데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 결혼 안 해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게 고속도로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삼중추돌 사고 나고 죽었다 뭐 이러면 나 차 운전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본질은 아닌 거죠. 결국 아메이 사회의 본질은 아주 일부분이 본질에 가깝게 하고 대부분이 본질에 벗어나 있다. 그래서 아메이를 비본질을 보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비본질을 보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죠? 본질을 이해시키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꼭 언제까지 안 하면 아웃이야, 탈락이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 제품을 이해한 애용자, 사업을 이해한 사업자가 내 네트워크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확 가고 사라지실래요? 아니면 꾸준히 해서 에메랄드 10년 만에 가실래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훨씬 돈이 되고 사업이 됩니다. 이게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10년 만에 에메랄드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일은 잔인해요, 여러분.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요, 60.1이 되면 판검사가 되는 거고요, 59.9가 되면 백수, 신림동, 고시 폐인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다이아몬드도 성공이지만, 에메랄드도 성공이고, 파운더 세면 성공이고, 다이아몬드 갔다가 다음에 유지 안 되면 그것도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왜 꼭 다이아몬드를 또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죠? 그것도 이 본질을 잘 이해 못 하신다고 봐요. 의미 없는 핀업? 난 그것도 웃겨. 도전은 해야죠. 정상적인 네트워크를 길러가면서 핀업은 좋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안 자라는데 계속 핀을 도전한다는 것 같아도 나는 그것도 본질을 벗어났다고 봐요. 근데 왜요? 왜 그러죠? 헬핑 피플은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내 파트너들의 니드는 뭐예요? 내 파트너들은 뭘 원하는 거죠? 성공을 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을 성공시키면 핀업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공이 안 되는데 왜 나만 핀업을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안 졸리시죠? 네. 자, 아메이 사업은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빵으로 시작합니다. 빵살입니다. 다 아기 시절이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고, 걷기 시작하고, 뭐 다 그러죠. 지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죠.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쫙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지듯이, 아메이 사업도 처음에 시작하면 다 빵 프로를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메이 가입했어. 빵입니다. 3%를 거치고, 6%를 거치고, 9%를 거치고, 12% 거치고, 15% 거치고, 18% 거치고, 21%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걸 SP라고 부르고, 3달을 유지하면 GP라 그러고, 6개월을 유지하면 PT라 그러고, 12달을 유지하면 파운더스 PT라 그러고, 두 그룹을 독립시키면 사파이어라 그러고, 두 그룹이 튼튼하면 파운더스 사파이어라 그러고,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EDC가 되고, 파운더스 EDC가 되고, 더블을 가고, 숨 막힙니다. 끝없이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의 성장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많은 핀들마다 각 핀에 의미가 있어요. 빵프로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 신생아예요. 여러분, 이 많은 핀 중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핀, 최고로 의미 있는 핀 한 가지만 찍으라면 여러분은 뭘 찍으시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로 최고로 의미 있는 핀 하나만 찍어라. 이거를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백허그를 해드릴 거예요. 다들 침묵하시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천만점이죠. 실제로 네트워크가 커지는 게 아닌 거죠. 천만점인 거죠. 이 많은 핀 중에 사업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핀은 꼭 하나를 찝어라 그러면 저는 이걸 찍어요. 그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파운더스 PT가 저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파운더스 PT가 되지 않으면 다음 핀을 갈 수가 없어요. 파운더스 PT의 의미는 뭐죠? 천만점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핀을 도전할 수가 있다예요. 근데 이거를 갖추지 못한 얘기들, PT에서 바로 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시면 어떻게 된다? 가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이거를 거쳐서 가시라는 거죠. 왜? PT는 뭐죠? 진짜 애매한 핀입니다. 아까 우리 PT 축하 많이 해주셨죠? 정말 축하받아야 하는 핀이지만 아직도 사업적으로서는 애매하다는 거죠. 6개월은 됐는데 6개월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천만점이 확고하지도 않은데 파트너를 둘을 독립시키는 걸 도전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나도 천만점이 튼튼하지 않은데 이 튼튼하지도 않은 천만점에서 2개를 천만점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이거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죠. 이분은 뭘 도전해야 되는 거죠? 파운더스 PT부터 도전을 하셔야 되는. 천만점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내 파트너를 또 흔들림이 없이 만들 수가, 그렇게 가도록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파운더스 PT가 돼야 진짜 이 사업은 성공이 시작되는 거다. SP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사업이 시작됐다. 그럼 이 이전까지는 뭐죠? 아직 사업도 아니다. 천만점을 가는 SP를 가는 거, 이제 여러분의 사업이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뭐죠? 이제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과 근육을 더 쌓으세요. 이거를 찍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성공이 시작되는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이제 진짜 프로답게 레그를 분리시켜 나가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SP는 뭐죠? 가장 감격스러운 핀이에요. 그리고 가장 눈물 나는 핀이고요. 근데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격스럽기만 한 그 자체로 끝이에요. 왜? SP는 아직 네트워크가 튼튼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의 SP는 네트워크를 다지고 볼륨을 딱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세요. 조금씩 턱걸이로 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SP를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주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조금 무리해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더 미친 듯이 뛰어야죠. 첫 달은 조금 무리가 됐지만 둘째 달은 무리가 안 되게끔 회원이 늘어나고 사업자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면 빨리 그거를 정상화시켜야죠. 네트워크가 정말 천만점 다 와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노력보다는 또 그 다음 달 1000만 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 점을 또 도전한다라는 거죠. 이쪽이 아니고 PB를 올리기 위한. 그거는 진짜 상대할 적은 PB가 아니고 이쪽이라는 거죠. 애용자와 사업자를 만드는 게 내 적이 되고 내가 이거랑 싸워야지.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번 달 1000만 점을 또 채워야 된다는 이거랑 싸우는 거는 상대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달에 SB를 사신 분들은 이번 달에 뭘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죠? 더 미친 듯이 사업 설명을 하고 더 미친 듯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파운더스 PT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아메 사업을 성공을 시작했다. 정말 축하해줘야 될 피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파이어가 되면 그다음 뭘 도전해야 되는 거죠? 에메랄드를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파운더스를 거쳐라 이거예요. 두 개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에 집중해서 에메랄드를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직 두 개도 흔들리는데 세 개를 동시에 어떻게 갑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아메이는 안 무너지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빨리 가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부분 천천히 가래.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더 안전해요. 네트워크를 빨리 만드는 게. 이게 없이 핀을 빨리 가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지. 네트워크를 미친 듯이 이건 더 안전해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가고 나면 다이아몬드를 가는 게 아니고 파운더스를 거치라.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세 개가 흔들림이 없어야 세 개를 집중해서 얘네들을 건강한 렉으로 만들어서 또 내보낼 거 아니에요? 앞에 세 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또 세 개를 또 만들어 6개를 전문 용어로 접시 돌리기를 해. 우리가 태양의 서커스 합니까, 지금? 그런 네트워크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이아몬드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 심지어 에메랄드에서 은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에메랄드만 해도 살만하니까 은퇴합니다. 이 정도면 난 해피야? 그거는 이제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기는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선택이세요. 난 이 정도도 괜찮아. 오케이. 난 좀 더 할 거야. 오케이. 다 오케이야. 근데 사업으로 했다. 나 여기까지만 갈 거야. 그거는 노케이입니다. 그거는 오케이가 아니에요.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 여기는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많은 핀들이 파운더스 PT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전까지는 뭐냐 하면 아마추어예요. 사람으로 치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엄마가 챙겨줘야 되고 아직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도 업라인과 스폰서의 가르침을 받고 겸손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까지 뭐죠? 돈이 안 돼요. 아메 사업은요. 돈이 어디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메이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초등학생이 돈 버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중학생이 돈 벌어요. 대학생이 돈 많이 버나요? 다 알바하고 최저임금 받죠. 전자 돈을 어디서 버느냐? 대학 졸업하고 내가 당당한 직장인 됐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을 내가 자영업을 해도 처음에 돈 들어가고 준비하고 자리를 잡아야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구한다고 바로 돈 벌어요? 아니에요. 정상급을 가야 돈을 벌고요. 하다못해 준정상급은 가야 돈을 벌고요.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미용사도 마찬가지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치과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을 벌 만한 자격이 됐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개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다 개털이잖아요. 사업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해킹을 할 수가 없는 핀들이 어떻게 돈이 돼야만 돼. 그런 피라밋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왜 아메이만 그래야 돼요? 다른 건 다 돈 벌려면 몇십 년씩 고생을 하고 아주 미친 듯이 그쪽을 뛰어들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아메이는 이렇게 헐렁헐렁 하면서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고, 나 어려워 안 해. 뭐가 어려운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쉽다고 어렵다는 걸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에 비해서 쉬워요라고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건 다 이상한 질문이에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고치는데 100만 원이야. 싼 겁니다. 근데 냉면 한 그릇에 100만 원이야. 이건 무슨 비싼 겁니다. 이거 무슨 뭐에 비해서 그 아메이가 쉽냐 어렵냐? 다른 일에 비하면 쉽죠. 근데 집에서 노는 거에 비하면 어렵죠. 집에서 태양의 후예 보고 회의에 닫고 이거보다 아메이가 어렵죠. 근데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영업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쉽다니까요.
다른 일은요, 밖에 나가면 다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없었지만 여러분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뭐죠? 이제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니까 돈이 안 되고, 아직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고,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이 핀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 잘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잘하면 성장을 해요, 핀업을. 응? 마치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몸이 커지듯이 여기는 아마추어 구간이죠. 특별한 어떤 탤런트, 능력이나 뭐 화상 이런 필요 없어요. 누가 많이 움직이고 누가 많이 뛰어다니느냐 게임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3%에서 6% 되는 거예요. 20만 점에서 60만 점 가는 거 내가 조금만 더 주의 뒤에 이러고 다니면 돼요. 더 많이 알 것도 없어요. 더 많이 알아야만 6% 가는 게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구간은 누가 많이 움직이느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나 아직 SP 못 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안 움직인 것도 그 이유밖에 없어요. 암회한다고 남편이 막 때려. 미팅 갔다고 막 아파트 문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 해.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시면 1000만점은 가세요. 1000만점 못 가는 이유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움직이셨군요. 다리를 많이 안 움직이시고 입을 많이 안 여셨군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1000만점이 넘어가면요. 파운더스 PT부터 이때부터는요.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핀업이 안 될까요? 이거는 여기에서 했던 그 근육을 쓰시면 안 된다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그 여자가 결혼식 전날은 처녀였어요. 아가씨였어요. 결혼식 다음날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인생도 딱 결혼식을 중심으로 총각과 아저씨가 되고 아가씨에서 아줌마가 되듯이 어저께 했던 짓을 오늘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하세요? 어저께 했던 짓을 오늘 하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본질에 안 맞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의 본질에 안 맞는 짓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메이도 파운더스 PT가 딱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이때까지 했던 일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정반대죠.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죠? 배우는 구간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죠? 가르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뭘 하라 그랬죠? 일을 많이 하라 그랬죠. 이때부터는 일의 질을 신경 쓰셔야 돼요. 왜? 이때부터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제 프로예요. 이 구간을 중심으로 여기는 완전히 프로예요. 프로가 되면서부터 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아마추어는 돈을 못 법니다. 바둑 아마추어 5단은 돈을 못 벌습니다. 프로 초단은 돈을 받습니다. 아마추어는 노래 진짜 잘합니다. 돈 안 받습니다. 노래 좀 못해도 프로들은 돈을 받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프로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헬핑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게 사업이 되는 것이고 왜? 헬핑 비즈니스 되면서 헬핑 비즈니스. 그럼 이전까지 뭐죠? 헬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과 근육을 쌓아가는 아마추어 구간이 여긴 것이고 이 구간은 철저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이게 움직이면서 내가 지식과 경험을 어디서 배운다? 실전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메는 공부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PT야. 뉴트릴라이트 제품 지식이 이만큼 있어. 핀업이 안 돼. 제품 지식이 부족해. 아니에요. 제품 지식은 이미 충분하세요. 그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필드를 더 뛰셔야 돼요. 필드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론적인 지식보다 실제 환자를 많이 겪어본 환자가 명의가 되는 거예요. 필드에서 많이 뛴 사람들 있죠. 척 보면 이 사람 PT까지는 가겠구나. 이 사람 한 2달 하다가 그만두겠구나. 많이 하신 분들은요. 눈빛만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눈빛만 딴 데는 보면 몰라요. 뭐 이런데 아무리 봐봐야 몰라. 눈을 보잖아요.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겠구나. 이 안에 지금 굉장한 리더 몇 분이 탄생하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눈빛이 몇 분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의 계속 그 핀이 아닐 거예요. 눈빛은 정말 신비로워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사랑에 빠지면 동공이 조금씩 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희한하죠. 사람은 영적 동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눈빛은 조용하고요. 사랑에 빠지면 동공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눈빛을 보면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 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나요? 내 새끼를 보는 눈과 다른 애를 보는 눈은 달라요. 너무 신비로운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자,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때까지는 뭐요? 움직이는 사람이 장땡이고요. 여기는요, 움직인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을 똑같이 인구수대로 나눠가지고, 한 달 다 회수해가지고, 인구수대로 다 나눠. 똑같이 나눠줘. 그리고 10년 뒤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자는 계속 다시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다시 가난하게 돼요. 희한하죠? 똑같이 제가 부작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PB와 사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 여기 똑같이 다 우리 김윤중 리더님도 SP가 되시고요. 오늘 오신 분도 SP가 돼. 그리고 회원들 딱 똑같이 30명씩 딱 나눠. 다 똑같이 SP야, 오늘부터. 10년 지나면 저분은 다시 다이아몬드 되시고요. 지금 3%는 다시 3% 되십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날까요? 경쟁력의 차이고요. 그 경쟁력은 바로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프로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마인드예요. 프로페셔널 마인드예요. 이것이 프로예요. 프로 선수들은요, 골 하나를 넣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다칠 줄 알고요. 아니, 똑같이 연봉을 주는데 벤치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나가서 부러지고 옷이 찢어져도 막 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세요. 프로들은 아마처럼 뭐가 다르냐면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뭐 나가수나 여러분 뭐 이게 가요 무대 이런 거 보세요. 개그맨들 3분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3분의 노래가 끝났을 때 스테이지를 기어 내려오는 모습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는 그런 데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그보다 노래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한테 감동을 못 받아요. 우리 K-pop 스타 이런 거 보면 노래 진짜 잘하는 데 많지 않아요? 실제 가수보다 더 잘하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은 돈을 못 받는 아마추어 가수고 왜 이들은 정상급 가수가 됐을까? 그들의 마인드예요. 한 3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근데 시간은 한 5분 남았습니다. 축구에서. 5분이면 3대 0이니까 놀아도 됩니다. 5분 동안 공 막 미리더 돌리고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선수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장당합니다. 그분은 감독이 쓰지도 않고요. 관객들이, 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끝까지 공을 쫓아가고 막 거품 물고 최선을 다하고 쓰러지는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이 팬이 생기는 3대 0으로 지고 있어. 포기하고선 5분 남았는데 안 뛰어. 뛰어봤자 지겠죠. 근데 마인드가 다르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골이라도 더 넣겠다고 뛰는 게 프로라는 거예요. 이 아메이 사업에서 프로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집니다. 아메이가 왜 사람들이 무시하죠?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멋지게 하면요, 아메이처럼 멋진 사업이 없어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것만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왕 사업하셨으면 파운더스 PT까지는 때려 죽여도 가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못 가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못 갈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일을 안 했다는 이유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프로페셔널 마인드, 이걸로 내가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 왜? 이때부터는 책임감이 따라가요. 내가 핀업을 못하고 내가 성공을 못하고 내가 제대로 못 도와주면 내 파트너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나는 괜찮아. 근데 내 파트너는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무슨 악연이에요. 이상한 책임감 없는, 열정적이지 않고 책임감 없는 리더 만나가지고 맨날 3% 6% 9% 하고 그건 뭐예요? 그건 나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 단어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독립시키는 게임이죠. 레그를 독립하는 거죠. 천만점으로. 독립이 무슨 뜻이죠? 홀로 쓸 수 있는 거죠. 독립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93세세요. 홀로 못 쓰세요. 반드시 도우미가 있으셔야 일어서시고 아무것도 못하세요. 혼자 쓸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업자로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힘을 갖춰야 돼요. 프로의 힘.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하고요. 전 지금 땀이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마치면 기 다 빼서 나갈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올라가겠죠. 전 기분 좋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답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프로답게 할 때 정말 멋져 보입니다. 아주 민망스럽게, 아마추어스럽게, 겸연쩍게, 내가 지금 마치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주위 분들이 떠나세요. 당당하게 하시죠. 저 아메이 하는 누구입니다. 저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제대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공을 들여서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공을 들여서 이루는 거예요. 공을 안 들이면 이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성공도 없고요. 공을 들였는데 이루지 못하면 그것도 허무한 겁니다. 반드시 공을 들여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메이 사업은 저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2단계. 2단계부터는 고민하고 내 사업의 질이 어떤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리더로서 지금 가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거를 우리 리더분들과 상의하시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서 꼭 여러분의 공이
후보가 결실을 맺는 멋진 엑시 시절 되기를 바라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